자, 엑셀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엑셀은 바탕화면에 엑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엑셀이 다 있습니다, 사실.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열기 하셔가지고 찾아보기. 아까 C로 옮겨놨거든요. 2024 커멀급을 아까 풀어서 넣어놨어요.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엑셀로 갑니다, 엑셀. 그리고 교재는 여러분들 10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10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제일 처음에 고급 필터부터 먼저 나오거든요. 책은 사실은 워밍업 하기에는 참 좋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럼 작업 파일은 실습 파일이고 완성 파일은 답안 파일이거든요. 그럼 작업 파일 들어가셔가지고 1장 출제 유형 공유로 갑니다. 그리고 책에 뭘 보고 여냐면요. 그 책 보시면 10페이지입니다. 문제 미리 보기 옆에 보면 작업 파일이 있고 경로가 완성 파일이 있죠. 작업 파일 경로 보시면 여러분들 1장 출제 유형 01 들어가서 그 안에 출제 유형 01 문제를 열어라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엑셀 화면이 나타나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고급 필터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드리면 고급 필터는 뭐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추출하는 게 바로 고급 필터입니다. 이게 조건을 입력해서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고급 필터는 원본표의 결과를 표시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장소에 그 결과를 복사해서 넣어놓을 수도 있어요. 시험에서는 추출 결과를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출제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조건을 입력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문제 보면 조건 해당되는 걸 좀 알려드리면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시행청이 대한상공회의소 야가 조건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나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조건 1과 이거나 관계는 OR 관계라는데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언급해드리고 이게 조건 1입니다. 자격증이 2급으로 끝난다가 조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선 조건과 조건의 관계를 먼저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면서 이거 모두 연속 범위로 조건과 조건이 연결된 관계는 이 말로 연결돼 있으면 무조건 엔드입니다. 동시만족 관계다. 이거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니 이거 외워야 됩니까? 당연히 외워야 되죠. 아니 5월 있는데 밑에 있는데 그죠? 그런데 필기 안 치실 건가요? 필기는 안 나오죠. 그죠? 실기가 다 필기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말이 들어가면 동시만족입니다. 그래서 and라는 관계는 동시만족인데 and 함수를 쓰는 거거든요. 그 and 함수가 뭐냐 조건 1과 조건 2가 동시만족을 하는 경우라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추출하겠다 이거죠. 갖고 와서 추출하겠다 그 말인데 이제 수식을 써야 되는데 수식으로 작성을 하는 이유가요. and 함수를 넣을 거예요. 함수명이. 그래서 수식의 시작은 너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함수명은 and 함수, and가 들어가고요. 괄호 안에 들어갈 수를 인수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함수는 and 함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함수거든요. and 함수를 썼으면 반드시 괄호를 열고 꼭 괄호를 닫아줘야 돼요. 그러면 가로를 안 열면 이것을 안 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 그냥 영어지. and만 친 겁니다. 가로 열고 조건 1을 넣을 거야. 조건 1을 넣고 콤마 조건 2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중간에 뭐가 찍히냐면 인수가 여러 개 갈로에 들어갈 수 인수라거든요. 그 인수가 여러 개 들어갈 경우는 반드시 쉼표로 구분하시다. 그래서 인수 부분은 정리를 하면요. 인수를 구분하는 부분 비용, 인수 부분 비용은 여러분들 쉼표다 이거죠. 쉼표가 콤마죠. 쉼표로 구분한다. 그래서 함수명은 참고로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함수명은 대에서 의문자를 구별하지 않아요. 소문자 쳐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AND 조건 1과 조건 2를 AND라는 함수는 논리적 검사를 하거든요. 야가 조건을 만족한다면 true, 만족하지 않으면 false. 야가 만 true가 나왔어요. 그러면 AND는 동시에 true가 나와야지만 결과는 true거든요. 그 이유는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AND라는 요 연산자는 함수는요. 논리 곱 연산을 하거든요. 연산을 다시. AND는요. 곱하기 연산을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정보 처리에서 보면 이 정보 처리가 컴퓨터의 원론이거든요. 모든 컴퓨터의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곱하기 여러분 true, false 할 때 true라는 논리적 표현식 표현은요. true는 값으로 따지면 야는 1이고요. false는 0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동시만족을 한다는 소리는 곱하기라니까 1 곱하기 1일 경우만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0이 한 개라도 들어가면 곱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라도 펄스가 들어가면 이 결과는 뭐가 나온다? 펄스 0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논리 곱 연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제가 출제자라면 이렇게 안 됩니다. and를 빼버리는 거죠. 그럼 무슨 문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곱하기를 쓸 줄 아느냐? 이거와 같은 게 여러분들 이거죠. and 함수가 없다면 시험에 이거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조건 1과 여러분들 가로를 묶어야 되거든요. 조건 1은 뭘로 하면 돼요? 곱하기 하면 and와 같죠? 그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1급 수험생들은. 그래서 이렇게 자꾸 변형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것을 아는 수험생이었다면 웃으면서 곱하기 10을 넣겠죠. 이런 게 바로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점입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만 공부하고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같이 참조해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또 관계도 있어요. 이거나 또는 뭐뭐와 연결된 관계는요. 오할 관계거든요. 오할은 한 가지만 적어도 true가 나옵니다. 얘가 true가 나오고 얘가 false가 나왔어요. 그럼 결과는 true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5월 같은 경우는 또 따지고 보면 야는 여러분들 논리 곱이 아니고 논리 합 연산이거든요. 더하기 연산이에요. 더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5월 함수죠. 5월 함수는 논리 합 연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개라도 1이 들어간다면 1 더하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0이면 야는 뭐가 되는가요? 1이 되니까 하나라도 true만 들어간다면 5월은 true가 되는 겁니다. 이 나중에 여러분들 배열 수식할 때 쓰면 조건과 조건의 관계가 나중에 보면 곱하기 다 돼 있거든요. 그건 동시만족 관계. 더하기로 나오는 문제 많이 없지만 배열 수식에서 더하기는 한 가지 만족해도 되는 오할 관계로 넣을 때 쓰는 겁니다. 배열 수식할 때 곱하기가 이런 말이었구나 그 의미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쉬었다가 어떻게 이 식을 넣는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로 한번 가보면 일단은 1급에서는요, 수식으로 이제 조건을 작성할 건데 여러분들 같은 이름표를 쓸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과가 경영학과이면서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시행청이 만약에 대한상공회에 전화가 했을 때 우리는 식을 넣을 때는 이제 넌이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넌을 하고 넣을 건데요. 좀 굵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너네서 and를 쓴다면 동시만족 관계라면 and를 쓰고 갈로 열고 근데 주소를 찍을 때 여기가 과연 뭘 넣어야 되느냐 조건식을 입력하는 순서를 또 아셔야 되거든요.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뭐라 나오냐면 end 함수는 딱 인수를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요. 로지컬이 뭐냐면 논리적인 뜻이거든요. 논리식을 알아 이거죠. 그럼 논리식은 오늘 첫날인데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어 그죠? 그거부터 좀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수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엔드 함수는 이제 여기 가서 엔드나 여러분들 OR은 엔드나 OR 함수는 인수가 뭘 쓰냐면 인수는 논리식으로 작성해요. 다른 함수는 뭐 주소가 찍히는 경우도 있고 범위가 잡히는 경우도 있고 인수가 그냥 무조건 논리식입니다. 논리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하가 바로 조건식을 묻거든요. 그럼 조건식 입력 순서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거부터 기초 문제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기본 패턴, 우리가 이제 앞에 넌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셀 주소가 찍히고, 항상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비교 연산자. 왜냐하면 논리적 비교할 때는 항상 비교 연산자가 중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뒤에는 비교값을 입력합니다. 비교값은 숫자는 그냥 입력하면 되고, 문자는 약속된 건데 쌍따옴을 묶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왜 쌍따옴을 묶어줍니까? 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엑셀에서 여러분들 약속된 거예요. 엑셀은 문자를 그냥 쌍따옴표를 안 치주면 인식을 못해요. 문자라고 인식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문자는 무조건 쌍따옴. 그래서 또 비근산자는 이제 미리 여기 위에 좀 적어드리면요.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쓸 건데요. 비견상자를 반드시 암기를 좀 그냥 필수 암기죠. 여러분들 비견상자가 뭐냐면 요거 이상은 이상인데요. 이상은 크거나 같다. 같이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이하가 있거든요. 이하는 작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크다는 초과거든요. 초과는 크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만은 작다. 작다. 그 다음에 가로가 안쪽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같지 않. 그 다음에 아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너는 같다. 이게 비은산자예요. 요거부터 기본 공부 암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항상 논리식을 넣을 때, 조건식을 넣을 때 항상 중간에 비교 연산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요것을 암기가 안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식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수 암기.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적 기호에서는 이상한 이걸 썼지만은 엑셀에서는 이렇게 입력하기 좀 곤란하니까 얘를 뒤로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상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지역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럼 여러분들 간단한 예로 제가 뭐 요거는 따라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이렇게 좀 기초를 좀 알려드리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제가 막 바로 그냥 논리식을 그냥 식을 넣어버리면 내일부터 안 올 거예요. 한 개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기초를 하고 있는 거죠. 가가 있고 백이 따친다면 자 제가 넌을 넣었어요. 이 주소 넌이 들어가면 주소를 찍을 수가 있거든요. 이 안에 있는 가는 B2는 여러분들 같으냐? 연산자 는 가와 같으냐? 문자니까 쌍따옴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엑셀이 이제 논리적 검사를 하는 거죠. 가 맞네? 맞지 않습니까? 그 엔터 치면 엑셀이 해결하는 거죠. 맞으니까 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나냐라고 쳤어요. 나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이게 논리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이 셀주소 비교연산자 비교값이죠. 어.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고 밑에 숫자 같은 경우는 제가 면해서 이 숫자 100은 비상의 100은 이상이냐? 100 이상이냐? 100 이상 거가 맞죠? 야,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true.
만약에, 작으냐, 미만이냐? 미만은 아니죠. 100보다 작진 않죠. 그러니까, 플러스. 여기 조건 입력 순서, 제일 기본이 되는 순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함수가 대입되죠. 함수를 대입해서 함수에 구했던 결과값이 있겠죠. 결과값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누구하고 비교값하고. 비교값하고 그냥 숫자나 문자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똑같이 우리 문자로 비교하는데 쌍따옴표로 묶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약간 좀 당겨서 글자를 조금만 잡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함수가 들어가고 함수의 결과값하고 비교하는 거죠. 비교값은 숫자나 문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뭐냐면 함수가 대입되고 여러분들 결과값이 나오겠죠. 결과값이 나오고 비교 현상 중간에 들어갑니다. 셀 주소를 찍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개는 직접 입력했던 값이지만은 얘는 주소에 있는 값하고 이 결과값하고 비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지막 패턴 네 번째 함수가 대입되고요.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비교 현상자 들어가고 또 함수,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가죠. 이 결과값하고. 그러면 함수의 결과와 결과값 비교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 패턴이 시험입니다. 음. 그러면 지금은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할 거냐면 이거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것을 먼저 아시고 제가 한번 치볼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수식을 작성했을 때 같은 이름을 쓸 수 없는 이유는요. and를 제가 적어보고 좀 이왕이면 좀 크게 보여드립니다. and가 들어가고 갈로 열고 경영학과 C3은 이꼴 경영학과냐 이거죠. 여기 경영학과라고 치겠죠. 여기 조건 논리적 시기죠. 셀 주소 비견산자 비교가 왜 이렇게 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and나 or은 조건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수가. 야가 조건 1이고요. 콤마 조건 있는 좀 연습이지만 시행청 야가 이꼴 대한상공회의 소냐 그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이 셀은 이거와 이것을 이제 검사했을 때 요 조건에 다 만족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true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행은 추출된 거죠. 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삽입 잠시 할게요. 요게 여러분들 조건은 요렇게 입력해라고 딱 두 셀만 제시하거든요. 그럼 여기 만약에 모르고 학과라고 친다 칩시다. 학과. 같은 이름표를 쳤어요. 그럼 엑셀은 여기에 있는 필드, 요걸 필드명이라고 하거든요. 필드명에서 학과가, 학과 있네. 이러고 가는 거죠. 그 여기에서 뭘 찾을까요? 얘를 찾는 거예요. true. 근데 여기에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지 논리값이 아니에요. 한 개도 못 찾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기는 이미의 이름을 넣어주는 거죠. 같은 필드명만 아니면 됩니다. 출판사, 교자 이런 데는 그냥 뭐 학과 뭐 그래서 조건이라고 많이 넣거든요. 요 조건식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름이요. 여기 여러분들 참조로 홍길동을 쳐도 관계없어요. 어. 단지 채점기는 야를 채점하는 게 아니고 야를 채점하는 거고. 그래서 같은 이름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 조건을 친다면 뭐 어떻게 야가 축소되냐면 요게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같은 필드명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인식합니다. 엑셀이. 그러면 일일이 여기로 가서 이 식에 넣었던 요 식에 있던 요 주소 있지 않습니까? 이 주소를 가서 지가 직접 엑셀에 가서 검사를 해요. 얘는 보세요. 얘는 얘는 true고, 얘는 true고, 얘도 true 아닙니까? 추출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 추출. 얘는 추출이 안 되겠죠. false니까. 그래서
검사에서 동시에 TT로 인식되는 행만 갖고 오는 거예요. 엑셀이. 그래서 같은 이름표를 쓸 수가 없다. 이 키워드거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거죠. 크말 1급에서는 조건 입력할 때 수식어를 작성할 건데, 보고 필터 넣을 때. 같은 이름표를 넣을 수가 없고요. 필드명이죠. 그래서 조건이라고 이메일 입력하고 바로 밑에 조건적 수식어로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아까 했던 그겁니다. 근데 2급에서는 같은 애 입력하면 동시만족이에요. 그냥 치는 거야. 다른 애 주고 입력하면 오할하기거든요. 2급은 이렇게 좀 쉬운 거고, 1급은 수식어로 넣어야 돼요. 조금 틀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논리적 검사, 논리식에 대해서 아까 적어 놓은 것을 한번 더 적어 놓은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위에도 적어 놨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조건이 이러고죠. 시행청이 대한 상호에서는 조건 1입니다. 이건 아니까 OR 관계고요. OR 함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거죠. 하기 전에. 조건에서 자격증명이 2급으로 끝난다 나왔죠. 끝나는을 줄 놓으시고요. 자, 이때는 함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 보시면 write 함수, 2급 함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급 듣는 분들이 제가 2급을 다 안다고 치고 막바로 함수식을 넣어버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또 안 되는 거죠. 난 2급 하고 온 거 알거든. 그죠? 1급이 좋아서 막바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기초 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텍스트 함수는 시험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술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세 가지를 좀 알아보면. 자, 라이트 함수는 공식이 셀 주소, 콤마, 숫자입니다. 얘는 여러분들 기준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이거든요. 왜? 라이트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는 끝나는 끝에서가 나오면 라이트밖에 없어요. 오른쪽에서 추출하면 끝나는 이게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라고 있어, 아카데미. 아카데미가 있다면 여기서 오른쪽에서 두 개만 갖고 오겠다. 여기 이제 개수란 말하고 같아요, 사실. 요 개수만큼, 숫자만큼 갖고 오면 한 개, 두 개를, 야를 갖고 오는 거죠, 잘라서. 그러니까 대미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지금 떻게 하냐면 컨트롤 키 눌리고요. 영어 N자 눌러보세요. 컨트롤 N. U 약자입니다. 그럼 새로운 통합 문서가 뜰 겁니다. 전화기 떼어놨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A1에 가셔가지고, 우리 한번 연습을 같이. 컴퓨터는 이론이 필요 없고 실기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론은 다 이해됩니다. 근데 실기가 막상 안 돼요. 아카데미라고 치고, A1 셀에. 그리고 B1에 가서 연하시고, 라이트를 쓸 건데요. 함수 Ri만 쳐도 라이트 나옵니다. 야를 더블 클릭. 그리고 셀 주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쪽에서는 텍스트로 많이 적어놨는데, 주소 찍으면 됩니다. 야는, 캐릭터, 그러니까 숫자, 문자 수, 그 말이거든요. 의미가. 그럼 개수, 숫자 넣으면 됩니다. 콤마 두 개, 이, 발로 닫고 엔터 하니까 대미가 나옵니까? 그래서 식 보시면서 맞는지 보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레프트는 왼쪽입니다. 기준이 왼쪽. 그리고 여는 시작이니까 왼쪽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아카만 추출하고 싶다. 그럼 이를 넣어준다면 여러분들 한 개, 두 개만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왼쪽 기준이죠. 아카 나온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B2에 가셔가지고는 여러분들 레프트 LE만 쳐도 나오죠. 레프트 더블 클릭. 자, A1 주소 찍고요. 콤마 2를 넣으면 왼쪽에서 두 개니까 하나, 두니까 아카가 나오겠지. 그러면서 내가 넣고 난 뒤에 잘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일회용이 아니고요. 이제 이것을 다음에 할 때는 아셔야 되는 거죠. 기초를 해드렸으니까.
이때부터 암기가 돼야 돼. 이제는. 그래서 1급은 매일 새로운 겁니다. 그죠? 함수는 중복될 수 있어요, 계속. 그래서 함수를 만약에 오늘 안 했으면 내일 외우면 되고, 내일 안 했으면 다음 주가 외우면 되고, 다음 주 안 했으면 그 다음 주가 외우면 되고. 그러다가, 11번째가 안 외운 분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다시 재수가. 혹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오늘 했다면 오늘로서 마스터하시. 자, 그러면 요렇게.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 예고요. 공식 외울 때는 의미하시고, 예를 한 개 실습을 해서 이해하고, 야는 이제 암기가 돼야 돼.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드는 중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미들이라는 약자가 맞는데 요거 셀 주소 야는 어중간할 때 쓰는 함수야.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그럴 때 시작 위치라는 게 인수하게 더 들어가는 이유가 미드라는 함수는 그러죠. 나는 어중간하니까 나는 시작 위치를 한 개 넣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시작 위치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넣어준 인수거든요. 그냥 기준이 없을 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 위치 넣었던 요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숫자만큼 추출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작 위치 기준은 뭘 기준으로 잡으면 왼쪽에서 정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요. 카드를 추출하고 싶어요. 카드. 그럼 카드를 추출하고 싶으면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어중간하죠. 그럴 때는 얘는 시작을 잡아줘야 돼. 위치를 잡아줘야 돼. 칸은 왼쪽에서, 그래서 왼쪽에 정한다는 요 말이고요. 칸은 왼쪽에서 두 번째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 시작이지. 야를 기준으로 카드를 추출하게 되는 글자가 하나, 두 개지 않습니까? 그걸 이거 들어놓은 거지. 그럼 카드가 나오거든요. 해볼까요? 밑에 가서 연하시고 여러분들 미드, MID, MI만 쳐도 미드 나오죠? 더블 클릭. 자, A1이라는 주소에서 여러분들 콤마 찍고 시작 위치를 두 번째를 시작으로 네 개, 하나, 두 개를 추출해야 되죠? 2콤마2죠. 그럼 카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가 왜 들어가는지만 이해하면 야는 시작을 잡아줘야 돼. 야는 무조건 오른쪽이고 야는 기준이 무조건 왼쪽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해를 했는지 확인 학습을 좀 해보면요. 여러분들 D1셀에 가셔가지고 한번 치볼까요? 부산시 진구 서면 1번가 이렇게 한번 치보시고요. D1셀에. 그리고 열을 조금 당겨주면 더블 클릭가 되지만은 이 정도로 열 넓이를 이렇게 좀 당겨주시고. 그럼 요 세 군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는 건데 E1에는 부산시가 나오게끔 하고요. E2에는 진구가 나오도록 하고 E3에는 서면 1번가가 나오도록 각각 야는 레프트 함수 줬고요. 그 다음에 야는 라이트, 미드. 함수는 이 레프트 쓰시고요. 요거는 이렇게 칠함수가 요 레프트. 진구 추출할 때는 미드 쓰시고. 그 다음에 섬 1번가는 여러분들 라이트 써가지고 요게 결과가 부산시 진구 서면 1번가가 나오도록 한번 보존해 보는 거죠. 이거 하면 2급에서는 기초가 끝난 거예요. 1급은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원래는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제가 딴 데 가서도 마찬가지 SBS만 강의하는 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모르면서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또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몰랐던 부분을 다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하셔야 됩니다. 학원에서는 이해만 하십니다.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러면 레포트 썼다면 갈로 열고 안 되는 분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찍고 세 개죠? 부산시는 세 글자니까. 그 부산시 나왔고요. 잘 되는 분은 보시면 돼. 안 되는 분들은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남들보다
두 번 연습, 세 번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미드 써가지고 주소 찍고, 콤마. 왜 다섯 번째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그죠? 친구는 글자 두 글자니까 이죠. 5컴마 이하면 친구가 나오죠? 그죠? 요거 안 되신 분들 5컴마 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3, 1번가는 글자 수가 다섯 글자니까 여러분들 5라면 되겠죠. 라이트 해가지고. 자, 찍고, 콤마 5. 3, 1번가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 이 함수의 기본 사용법을 이제 아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알면 끝나느냐? 아니, 시작이죠. 이제서야 이제 그런 말을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어, 그러면 이제 문제 파악을 하기 전에 이것으로 끝나면 이제 약간의 초급이 약간 넘어간 거.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상태고, 이제 문제 준비를 해야 되죠. 키워드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이제 공식을 먼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공식이 있다는 거죠. 텍스트 함수, 세 가지 함수 있죠. right, left, mid. 이것을 사용해서 추출한 모든 데이터는요. 여러분들 문자 데이터로 바뀝니다. 참조로 엑셀은요. 여러분들 제가 잠시 타이핑할 건데 문자는 기본 정렬이 왼쪽, 숫자는 오른쪽 되는 게 기본 정렬이거든요. 엑셀이. 그럼 제가 만약에 5를 추출했다면 이 숫자가 5라면 제 5 치울까요, 그냥? 오른쪽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가 왼쪽으로 가요.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게 시험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공식은 이제 아셨으니까. 그러면 주소를 찍고 여러분들 한 개만 추자 5가 나오겠죠. 5가 정렬이 왼쪽으로 됩니까? 야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5만 쳐다보면 안 돼. 5가 나왔구나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고, 아, 문자로 바뀌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게 아는 거예요. 함수를. 그래서 5 나왔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비교할 때 쓰는 거예요. 논리적 비교할 때는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계산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곱하기 해볼까요? 10, 50개죠. 에라 뜨는 건 아니지만 논리적 비교는 달라지죠. 자, 제가 해볼게요. 이 H2에 있는 5는 이꼴 5냐? 제가 5는 숫자는 쌍따옴표 안 치면 숫자죠? 그죠? 숫자 5냐? X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펄스가 나오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분명히 5 맞는데. 5 맞잖아요. 근데 왜 펄스가 나오는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뭘 모르냐면 이걸 몰라서 그래. 문자 데이터 성격을 바뀐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 어려운 거지. 갑자기. 에라 다 떠쁘고 시gnal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이렇게 할 때마는 무조건 쌍따옴 치자. 아, 이것도 잘못된 거죠. 숫자는 절대 쌍따옴 치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근데 얘는 쌍둥이에요. 얘는 형님이고 얘는 동생이에요. 얼굴은 같지는 않으면 성격은 틀립니다. 그래서 아, 내 동생이네. 그 말이죠. 그러면 문자 오는 쌍따옴 치면 그리고 엔터 쳐볼까요? 그럼 나옵니까? 요거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시험에 출제 의문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함수 공식을 알고 있느냐 테스트는 2급이고요. 1급은 계속 파고들거든요. 뭔가가 꼬아서 내 문제를.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공식만 알고 있으면 풀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고급 필터가 조건 서식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니에요. 함수할 때는 조금 깊게 들어가거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한 가지입니다. 요것을 아시고 이제 원래대로 이제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죠. 이제는 기초를 했으니까. 그럼 다시 문제로 가볼까요? 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문제가 요거는 여러분들 잠시 제가 원래 문제로 하기 위해서 잠시 탑 열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보시면 조건은 어디 내냐면 A30부터 A31이죠. 딱 두 개만 딱 주어집니다. 여기는 이메일은 칠 거고 A31에는 조건식을 넣을 거거든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A30를 가시가 조건이라고 치고요. 이메일은. 자, 밑에 이제 식을 넣어볼 겁니다. 자, 넣어하시고 여러분들 엔드 OR 함수도 OR. 왜냐면 OR 관계니까 지금은 갈로요. 자, 일단은 마우스 딱 잡고요. 이제 조건식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면 올라가서 여러분들 찍을 때 학과가 여러분들, 시행청이 대한상공인수라 적으니까 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뭘 많이 찍느냐면 시행청이라는 글자가 있다 보니까 야를 그렇게 많이 찍어요. 그죠? 이거 찍으면 안 됩니다. 야는 필드명은 그 검사할 대상이 되거든요. 야죠. 실질적인 데이터 처음수 야부터 검사해야 됩니다. 그죠? 야. 그 찍는 23이죠. 23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꼴 대한상공회의소는 쌍따옴 붙여야 되죠. 문자니까 대한상공 어떻게 하면 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라고 치시고요. 조건 1이죠. 콤마. 자, 조건 2는 여러분 왜 함수가 들어갔냐면 끝나는 아까 끝나는 줄거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트를 쓸 수밖에 없어요. RI만 쳐도 라이트 나옵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 따닥. 그리고 올라가서 여러분들 한번 찍어볼까요? 무엇을 옆에 가서 자격증 0, 데이터 처음, 상 처음, 필름에 찍지 말고. 자, 찍었다면 여러분들 D3을 찍었으면 잘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콤마, 왼, 오른쪽에서 두 개죠. 왜 있냐? 여러분, 비교값이 2급 아닙니까? 2급이니까 글자가 몇 개예요? 데이터가. 두 개니까이지. 시험에서 급으로 끝나는 하면 1이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2를 쓰는 이유를 설명드렸고요. 갈로다. 함수를 썼으면, 열었으면 반드시 닫아줘야 돼요. 방금 인수를 계속 인식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연산자 넣어볼까요? 같으냐, 금, 2급이냐, 쌍방식이고. 갈로 닫고. 이게 끝났어요. 야가 여러분들 조건 1, 야가 조건 2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겠죠. 엔터 한번 쳐볼까요? true. 그럼 false가 나오면 false 값만 찾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true입니다. 엑셀은. 야가 true 또는 false 나올 수 있어요. 지금 true. 그럼 야는 무조건 추출되겠네. 이 행위.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여기에 보여드리면 여기 우리가 넣었던 식이죠. 이렇게 식은 요겁니다. 조건식을 넣어서 조건 입력했어. 그러면 이 조건식이 맞는지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들어가야 되겠다. 기능. 자, 기능 넣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2번부터는 고급 필터 작업 순서입니다. 그러면 원본표 안에 셀 포인트를 두는 이유는요. 여러분 바깥에 두면 여러분들 다시 이 표 범위를 잡아야 돼요. 근데 안에 두고 하면 나중에 고급 필터 할 건데 자동으로 목록 범위가 잡아줍니다. 엑셀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편에 들었다면 세상에 이게 두는 분이 있어 이게. 이거 말고 원본표 안에 아무데나 여기. 자, 그다음 여러분들 거의 분석 기능이나 기능의 대다수 80%가 몰려있는 탭은 여러분들 데이터 탭. 일단은 메뉴를 잘 모르면 무조건 데이터 탭 가봐야 돼요. 그거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여러분들 정렬 및 필터 그룹이 보이시죠? 얘를 그룹 이름이라거든요. 참조로 여기 있는 메뉴를 탭 메뉴. 이 탭 메뉴 썼을 때 뜨는 이렇게 큰 틀은 리본 메뉴라고요. 그 다음 탭 메뉴 밑에 여기 작은 글자, 요 글자는 그룹 이름. 그럼 제가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갑니다 하면 얘를 보고 찾아야 돼요. 그 안에 보면 여러분들 고급이 고급 필터입니다. 고급 눌러볼까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표 안에 두고 하다 보니까 얘가 목록 범위가 잡혔죠.
그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거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결과는 A35셀부터 표시하시오. 다른 장소에 복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저는 이걸 할래요. 그러면 요거 복사 위치가 비활성화돼 있죠. 그럼 원본에 그냥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 바꿔보려고. 근데 조건 범위 커스 두세요. 요 안에 두세요. 요 안에. 이게 보통 여기 두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조건 범위 안에 커스를 뒀다면 우리 내려와서 입력했던 조건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 트루인 식인 요 셀만 찍으면 안 돼요. 요 조건하고 같이 잡아줘야 돼요. 요 두 개. 야가 조건 범위. 마지막으로 복사 위치는 책에 적혀 있죠. A35의 결과를 추출하라. 그럼 A35를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확인, 그랬더니 여러분들 35행부터 47행까지 잘 나옵니까? 그러면 5점. 이래 되는 거죠. 혹시나 잘 안 나왔으면 여러분들 말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잘못됐다면, 저는 이상이 나왔는데 할 때 지우는 방법. 여러분들, 물론 이거 찾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돼요. 어, 이건 데이터를 지우는 거고, 이래도 뭐 어차피 이런 서식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참조로 뭐 감점사항 없습니다. 근데 깔끔하게 지우고 싶으면요, 요 행. 35행부터 행 전체를 쭉 잡아볼까요? 47행까지.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삭제가 있죠? 그럼 행을 깔끔하게 처리해주죠. 그죠? 이렇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알아놓으시고요. 자, 일단은, 한 개 해봤으니까 조금 스타트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제는 여러분들 잘할 수 있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책의 교재 소스는요, 한 개씩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를 닫아야 돼요. 닫을 때 여러분들, 참 좀 X 이렇게 프로그램을 그냥 닫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렇게 닫지 말고, 파일 가서 닫기라는 메뉴를 눌려서 한번 닫아보십시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저장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열 때 어떻게 되냐면 좀 닫고, 파일 가서 열게 하면 찾아보기 그대로 그 위치가 뜹니까?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게 닫았고 또 감시 가서 또 더블 클릭 열고 하면 요게 여러분들 안 닫고 계속 열어놓으면 메모리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완전 정복 01을 여시면 됩니다. 완전 정복 01 열기. 자, 문제 파악을 좀 하면요. 자, 책을 보시면 뒤에 밑에 해설집은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나중에 복습할 때 도움이 되는데 문제 풀 때는 반드시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학습법이에요. 그러면 직급이 과장이 아니까지만 줄거놓어 보십시오. 직급이 과장이 문제 파악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밑에 해설집은 시험 칠 때 안 나오는 거잖아요. 문제만 나오는 거죠, 시험에서는. 그래서 문제 파악을 먼저 하고 잘 모르실 때는 이제 집에 가서 밑에 본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조건 1이고요. 면서 동그라미. 그러니까 엔드 함수 쓰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연봉이 중간값보다 크다. 조건 2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앞서서 첫 번째 문제와 좀 다른 점은 뒤에 성명, 연봉, 입사일, 특정 연에 있는, 즉 필드명이죠. 특정 필드명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할 거예요. 앞서서는 우리 다 추출했잖아요. 조건 만족한 행위에 대해서. 얘는, 얘는 골라서 추출할 거예요. 이럴 때는 따로 결과에 지금 제시했던 성명, 연봉, 입사일을 따로 입력해 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조건을 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보다는 함수부터 설명드려야 되죠. 자, 13페이지인데요. not이라는 함수는 부정함수랍니다. 인수를 부정, 반대죠.
인수를 부정한 함수. 그다음 미디안 함수는요, 여러분들 물론 다 이거 이급 함수입니다. 이급 고급 필증 이급 함수가 많이 나오고요. 조건부 서식은 1급 함수가 나옵니다. 섞여서 조건수도 나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범위에서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가 미디언인데 범위 안에 이제 어떤 인수들이 작은 수부터 큰 수 순서로 인식을 합니다. 랜덤으로 들어가 있어도 이 순서로 인식해서 딱 중간에 있는 값을 엑셀에 갖고 와요. 그게 미디언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은 순서대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러면 세 개일 때 여러분들 중간에 있는 수는 무슨 수입니까? 중간값은 20입니까? 필기시험에서 4개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중간인데. 그러면 두 번째와 첫 번째하고 마지막은 빼버리고요. 이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이항값이 나오거든요. 필기시험에서는 보이시고. 실기에서는 그냥 범위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조건 이가 중요하거든요. 연봉이 이 연봉 개인 연봉이죠. 이 사람은 연봉이 이렇게 받죠. 요 연봉이 전체 연봉 중간값을 구할 겁니다. 그 연봉보다 큰지를 검사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야가 크다면 야가 트루가 되겠죠. 안 크다면 펄스가 나올 거고.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설명에서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연봉을 중간값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또 기초가 또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면에서 미디를 보여볼게요. 미디를 써가지고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그러면 범위를 쫙 잡았겠죠. 그 범위 중간값을 보여본다면 칼로 닫고 엔터 치면 되니까. 이게 중간값이거든요. 그럼 이 값은, 이 연봉은 중간값보다 큰 거 맞죠? 트루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다음 야 검사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뭐니 무슨 말이냐면 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주소, 이 범위 형식이 주소라거든요. 상대 참조라, 상대 참조. 그럼 상대 참조하고 절대 참조하고 혼합 참조를 우리 반에서 아는 분이, 그거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기초가 또 들어가는 거죠.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기초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거부터 좀 알려드리면 자, 엑셀의 주소 형식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1급하고 관계없는 기초 내용입니다. 관계가 있지만은 기초 내용입니다. 관계없는 건 아니고. 자, 엑셀의 주소 형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 창조는 변하는 주소 또는 범위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런을 넣고 줄을 딱 찍으면 기본 주소가 이렇게 찍힙니다. 이런 주소는 변하는 주소. 상대 참조라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주소 절대 참조가 있습니다. 달러가 들어가요. 달러가 들어가면 야는 달러는 뒤에 것을 고지하거든요. 참조로 A는 열이랍니다. 여러분들 처음인 분들은 여기 열인쟁이 잘 또 모르시겠죠? 이거 알파벳 열입니다. 열은 세로고요. 숫자가 행이거든요. 행은 가로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하는 뭐냐면 뭐부터 달러는 뒤에 것을 고정하거든요. 열고정, 행고정이죠. 이런 주소는 절대 참조.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달러를 넣을 때 일일이 입력하는 건 아니고, F4키를 앞으로 많이 쓸 건데요. 함수할 때도 많이 쓸 건데, F4키 한번 외우셔야 돼요. 상대 절대. 좀 달러 넣을래요. 제 말 안 들으면 떡이 안 나옵니다. 하루 종일 하고 있죠. 달러 넣는다고. 우리 쌤 말을 들을 걸. 그죠? 시험은 시간 싸움입니다. 빠른 방법을 무조건 보셔야 돼요. 시험에서. 2시간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F4키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가 여기에 이미 주소를 한번 찍어 넣어내서 이걸 탁 찍었어요. 그럼 이 주소는 상대참조. F4키 눌러볼까요? 보세요. 달러 들어갑니까? 절대. 그럼 여러분들 넣을 때 이렇게 넣으실 건가요? 저는 싫어요 하면서 가서 달러 넣고 또 가서 또 가서 달러 넣고 가서 이렇게 달러를 넣고 이러면 여러분들 감독관이 시험 끝났단 말이에요. 어, 엄청 느리잖아요. 그거 요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출시간 빨리빨리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다 넣다 보면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찍고 F4키 한번 누르면 절대. 달러가 들어가면 절대 참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쪽만 고정된 주소를 혼합참조라거든요. 행 또는 열만 고정. 이것은 족구부 서식하거나 배수할 때 많이 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은 달러는 뒤에 것을 고정하거든요. 행만 고정. 야는 열만 고정입니다. 그럼 이것도 뭐 직접 의미하는 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상대에서 F4키 한번 눌리면 절대, 또 눌리면 혼합, 행만 고정, 또 눌리면 열만 고정, 또 눌리면 상대. F4키 누를 때마다 절대, 혼합, 혼합, 상대가 되거든요. F4키를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시누를 때는 F4키를 왜 안 오시나? 여러분, 그래 결과적으로 얘를 고정 안 시키면 제가 땡겨볼게요. 다음에 할 때가 보세요. 고정된 어떤 절대 참조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음에 밀리죠. 요 색깔 보입니까? 쭉 가면 갈수록 중간값이 계속 달라지는 거죠. 그 요것은 여러분 엉뚱한 요것도 쓸데없는 요까지 중간값으로 간 거죠. 밀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요겁니다. 요것 때문에 자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할 건 보고 필터에서 1인기 시험이 잘 나오고 여러분들 요거는 요거 올라가서 요거죠. 위에 적어드릴게요. 로고 필터에서는요, 함수 사용 시 범위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죠. 지정하는 거. 우리가 함수를 안 쓰면 범위부터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주소를 찍는 거지. 그러면 함수 사용할 때 범위를 지정하는 경우, 행 방향은 여러분들 아래 방향을 행 방향이라고 밑으로 행 방향으로 지정하는 범위는 여러분들 항상 절대참 고정하시다. 왜냐면 비교를 해야 되니까 좀 밀리는 거 같잖아. 근데 궁금한 게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왜 이거는 왜 고정이 안 합니까? 이 고정하면 이것만 비교하게. 안 움직이니까. 이것은 사람마다 연봉이 틀리잖아요. 야, 너 엑셀이 내려가게끔 해줘야지. 사용자가 탁 막아가지고, 내려가지 마세요. 하면 엑셀이 내려가려도 사용자가 막아놨다. 못 내려가죠. 이거만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야는 고정할 필요가 없죠. 야는 변해야지만 이렇게 각각의 사는 연봉을 검사하는 거죠. 야는 이 범위는 밀리면 안 된다는 소리죠. 결과적으로 안 밀리는 것은 범위 잡고 F 잠깐 밀리면 절대 참조가 되죠. 그리고 제가 땡겨 볼게요. 이렇게 더블 클릭 나오거든요. 그럼 벌써 똑같은 값으로 내려오면서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요. 결과 한 가지 체크할 게 뭐냐면 이거죠. 고급 필터에서 함수 사용할 때 범위를 잡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때 행 방향으로 범위를 지정하는 경우는 항상 절대참조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하를 타겟으로 해서 출제하는 분들이 내는 거죠. 이 수험생은 주소 형식을 알고 있는 얘기죠. 그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했더만은 열 방향은 안 해요. 열 방향으로 잡는 것은 열 방향으로 지정하는 것은 절대 참조를 지정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바뀌어야 돼요.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이런 경우입니다. 각 학생의 어떤 점수가 있어요. 점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학생 이름이 저 이름이 이름 하나 중간과 기말 점수가 있어요. 80, 80, 80, 80, 80, 80. 야는 여러분들 80, 90을 야는 뭐 70, 80을 연습이니까. 그 문제에서 학생들의 다 학생이죠.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80 이상인 경우. 그러면 흰 경우만 뭐 추출하라.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검사할 때 이렇게 일단 안에 두고 다 잡히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평균 점수는 이제 평균 점수는 이렇게 구하라고 적어놓고 평균 점수는 기말과 중간과 기말 점수를
사용하시고 두 가지 점수의 평균을 말합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 대안은 지금 제가 어떤 방을 잡았어요? 열방향이죠. 여러분 열방향이 뭐냐면 보세요. 왜 오른쪽 왜 열방향입니까? 물리면 오른쪽 가는 거예요. 이 오른쪽이 왼쪽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니 밑으로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점을. 이렇게 가는 방향을 봐야 되는데 블럭이 세로로 잡히니까 세로가 열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니죠. 데이터 입력 방향은 이렇게 입력하면 B, C, D 이렇게 입력되는 거잖아요. 그 방향 입력 방향은 오른쪽이죠. 오른쪽 열 방향이고 밑으로 행방향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봐야 되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야를 고정시키면 이 학생의 평균으로 검사를 해버리는 거죠. 고정을 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 열 방향으로 지정하는 범위는 절대 참도로 지정은 안 된다. 똑같죠? 열 방향은 여러분들 오른쪽 방향 열 방향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차이점만 기억합니다. 자, 요런 게 여러분들 키포인트라고 보면 돼.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그만 1급 수험자를 무수히 제가 보내봤지만은 다들 이제 불합격자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몰라서 떨어진 게 아니고 약간 자만심. 얘는 잘할 수, 너는 잘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하는 것까지야 좋은데 합격해야지 잘하는 거지. 그죠? 결과가 좋아야지. 그래서 이런 것을 놓치더래 이거죠. 아는데 놓치는 거. 그래서 아 맞다 이것을 깜빡했다 이거죠. 이런 것을 조심하라. 저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본론으로 가면요. 자,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올라가 볼까요? 주소 형식 설명드렸고 여러분들은 했던 것만 꼭 한 번만 봐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직급이 과장이 아니다. 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부정함수가 쓰이는 거죠. not을 쓰는 이유는 그래서 이거 왜 씁니까? 이 테스트 여기 사실은. 이 굳이 실무에서는 우리 뭐 하면 돼요? 이것을 not 연산자를 not 함수일 필요 없고 직급 셀 찍고 같지 않다. 뭡니까? 이러면 제일 빠르잖아요. 근데 이제 불만 있는 분들은 not을 왜 쓰는 겁니까? 이렇게 쓰지. 시험이라고.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지 실무에서는 난 안 쓰죠. 근데 낫을 어떻게 쓰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실무에서 이렇게 쓰면 간단하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낫이 들어간 거고 and는 면세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봉이 중간값보다 크다. 그러면 연봉 전체의 범위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때 왜 고정을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은근히 테스트하는 거죠. 고정을 한다는 거 미리 했었습니다. 그럼 조건 1과 조건 2가 동시에 만족 관계죠. 그러면 이렇게 글자로 제가 먼저 넣어놨는데요. 여러분들 and 쓰고 괄호 열고 not 요 안에는 뭐 넣어야 됩니까? 이게 반대적인 어떤 식을 해야 되죠. 같다라고 넣어야지 이하고 불성하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그죠? 반대로 써야 되죠. 그럼 이 말은 직급에 있는 데이터가 과장이다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과장이 아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나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연봉 주소 찍고 여러분들 크다는 초과입니다. 미디언 쓸 때 연봉 범위 잡을 때 여러분들 범위 잡고 막바로 F4키 한 번입니다. 대화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식을 한번 넣어볼까요? 우선 여러분들 이건 좀 닫고 연습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책 보시면 H2부터 H3에 여러분들 입력해야 되는데요. 근데 H는 무조건 조건입니다. 이메일은 조건. 채운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비워넣어도 관계없어요. 비워넣더라도 이렇게는 잡아야 돼요. 아무 입력 안 해도 관계없지만은. 자, 일단은 이메일은 넣어놨고요. H3의 수식이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는, and가 들어가고요. 달로 열고. 여러분들 부정 함수인 not을 먼저 써야 됩니다. not도 함수니까 가로를 열어야 되죠.
함수는 가로를 열고 다 썼으면 가로를 닫는 게 원칙입니다. 안 닫으면 됩니까? 계속 인수를 인식하는 거지. 들어가는 어떤 뒤끝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한번 이제 넣어볼까요? 직급 주소를 찍을 건데요. 항상 찍을 때 필드명은 절대 찍으면 안 된다는 거. 데이터 처음 주소부터 검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C3을 찍고 C3이 자 같다라고 해야지 부정하면 같지 않다가 되는 거죠. 는 과장이다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이게 바로 이거하고 이거가 결합되면 과장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끝났어요. 콤마 여기까지가 not 함수 가로가 닫힌 거예요. 예. 자, 그다음 조건이는 여러분들 연봉. 이 개인의 연봉이 주소 찍고요. 이 3입니다. 크냐 이거죠. 자, 중간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디안 함수를 써야 되는데 이건 다 칠 필요 없고 ME만 쳐도 나옵니다. ME. 영어로 ME. 미디안 나오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따닥. 가로 열어주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연봉 범위를 잡아주면 되죠. 근데 얘는 고정을 안 시키면 이제 밀리죠, 사실은. 그래서 F4키 막바로.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게 한 가지 알려드리면요. 여러분은 지금 실수를 안 하실 건데, 시험장 가면 어떻게 많이 하냐면요. 이런 습관이 있는 분을 제가 봤어요. 어떤 분이냐면, 범위를 잘 잡긴 잘 잡으셨는데, 잡고 난 뒤에 막바로 F4키를 누르면 되는데,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마우스를 한번,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요. 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놓고 F4키를 누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DM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도 다시 가서 안에 누르고 딱 F4키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른 채 진행하면 여러분들 전혀 다른 경험. 그래서 여러분들 막바로 잡고 난 뒤에 F4키 한 번입니다. 발로 닫고. 자, 여러분들 이 가로는 미디엄 가로거든요. 그리고 엔드 가로가 남았어요. 닫아주면 항상 마지막 가로는 검정색이 돼야 됩니다. 그럼 잘 닫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로가 검정색이 아니면 뭔가 가로가 모자라는 거거든요. 에라 뜹니다. 그래서 엔터 한번 쳐볼까요? 펄스입니다. 이행 데이터는 추출되지 않아요. 펄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식으로 따져보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지금 일단 하다가 혹시 에러가 걸리면 이렇게 내가 식이 맞는지 검사하면 되겠죠. 여기 조건 1, 콤마 조건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외야가 고정이고 외야가 이렇게 들어가는지만 이해하면 되고요. 이 내용이 또 어디에 내일 되면 어디 올라갈까요? 유튜브에 올라가요. 지금 녹음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 말도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 또 보면 된다는 소리죠. 알면 그냥 패스. 그죠? 자, 여기까지 잘 됐다면 자, 그다음 이제 요번에는 따로 성명, 연봉, 입사일만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만 추출할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결과로 출력할 필드, 즉 열, 필드명을 세개를 출력해야 되는데 미리 입력 후 고급 필드 기능을 진행해야 돼요. 근데 입력하다 보면 오타가 날 수도 있거든요. 복사가 편리한데 제가 복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복사 단축키는 다 아실 건데 여러분들 컨트롤 C는 카피기 때문에 복사하고요. 붙여넣기는 컨트롤 V거든요. 근데 헷갈리면 붙이기 V니까 V 붙이기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것을 쓸 건 아니고 제가요. 이건 여러 번 붙여넣으면 되고 이것을 일회용 붙여넣기 할 거예요. 엔터. 그러면 한 번만 붙여넣을 때 쓰는 게 엔터거든요. 복사하고 난 뒤에 이 키가 뭐가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입력해도 되지만은 우리 복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명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연봉 컨트롤 키 누른 이유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주소나 범위를 잡을 때는 두 번째부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놓지 말고 이제 연봉하고 여러분들 입사를 할 거 조금 여기 연결돼 있네. 컨트롤 누르고
필드명 드래그. 두 개만 잡으면 총 앞에 거총 세 개 잡힌 거거든요. 자, 클릭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리고 복사하십시오. 컨트롤 C 카피. 점선이 막 생기죠? 자, 복사가 됐다는 소리고, 우리 결과의 주소가 HO죠. HO에 한번 클릭하고요. 엔터 한번 쳐볼까요? 여기 일회용 붙여요. 그러면 복사 기능도 해줘야 되고, 하나거든요. 이거 하려고 하면 시간을 몇 초라도 아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타자가 600타인데요. 칠래요. 쳐도 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만약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색깔 들어가면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채점기는요, 이 서식은 보지 않습니다. 이 필드명을 맞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 서식 색깔 들어가고 뭘 붙여서 보면, 이렇게 색깔 들어가고 테두리 막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채점에서는 빠집니다. 그래서, 신경 쓸 거 없고. 그럼 세 개가 미리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기능 들어갑시다. 안에 두고,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여러분들 보급을 눌리는데 클릭해볼까요? 평안에 두고 하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범위가 잘 잡혔는지 그리고 한번 좀 확인하셔야 돼요. 맞는지. A2부터 F17. 그 다음 미리 다른 장소의 복사를 미리 옵션을 바꾸는 이유가요. 요거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비활성화되어 있죠. 옵션을 두 번째 거로 바꾸면 약 활성화되죠. 그리고 여러분 일단 조건 범위에 커서 넣어놓습니다. 넣어놓고 왜? 조건 입력했던 거 잡으려고. 그러면 요 H2부터 H3 두 개를 조건 범위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이 필드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H5만 찍으면 안 돼요. 이 세 개 입력했던, 즉 복사해서 넣어놨던 필드명을 잡아줘요. 그리고 확인 눌려볼까요? 답이 나오는지 확인. 오, 나오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저처럼 뭐 지수 형태나 샵이 나올 때가 간혹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점수는 감점이 없고 열 넓이가 좁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럴 때는 i와 열인 i와 j를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요 경계선에 가면 마우스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럴 때 더블 클릭하면 자동 너비가 됩니다. 이렇게. 좁아서 그런 거니까 넓혀주면 된다. 결과적으로 요겁니다. H5부터 H1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안 나왔으면 식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온 분 있으면 말씀하시면 돼요. 14페이지. 세 번째 완전 정복 공의를 하겠습니다. 요거 닫고. 자, 세 번째 문제도 문제 한번 볼까요? 포인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년월일 연도가 1995 이상이 조건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고니까 엔드 관계 동시에 만족이고, 그 다음에 면접 시간 12시 이후. 여기서 조건 2가 키워드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면접 시간이 12시 이후라는 글자가 나왔는데요. 시간 데이터하고 날짜 데이터하고 이유가 나오면 비교 연산자 뭘 써야 되냐면요. 이상을 써야 되고요. 이전이 나온다면 이하를 쓰는 게 첫 번째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함수는 좀 이따 보고요. 요거죠. 날짜 데이터나 시간 데이터에서 이거 많이 나오는 시험이 실전 시험에 이유하고 이전하고 이거부터 모르면 안 됩니다. 이유는 이상을 써야 되고요. 이전은 이하를 포함해서 이하를 써야 됩니다. 이하부터 먼저 알아놓으시고 두 번째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만약 제가 12시로 바꿔볼게요. 조건 1을 넣었더만은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조건 2만 제가 넣어보면 면접 시간을 찍고 여러분들 이상까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치면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참조로
F3에 있는 데이터는 시간 데이터지만은 이것은 숫자 데이터죠. 이거는 데이터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이거 망손녀 생각이지. 엑셀 인식 못합니다. 그럼 이거를 시간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함수가 있다면 관계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함수를 쓴 게 아니잖아. 만약 함수를 여기에 hour 함수가 있는데 HUR 함수가 있어요. C만 추출한 함수가 있는데 이걸 썼을 때는 추출했을 때는 숫자가 12시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게 맞아. 숫자로 추출했으니까. 근데 숫자가 아니고 야는 시간 데이터와 숫자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거를 시간 데이터로 환산해서 입력해 줘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은 어떻게 하냐 볼까요, 제가? 이거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이렇게 한 번도 있어요.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 자체로 치면 시간 데이터 맞는데, 비교연습력 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뜻처럼 이런 것은 없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아무 셀에 가시가지고 12시 한번 쳐볼까요? 콜론은 씁니다. 시간. 시간 대입력법은 콜론을 넣어요. 콜론. 야를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셀 서식이라는 데 가가지고 야를 시간 데이터로 한번 숫자로 한번 시간을 숫자로 바꿨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여러분들 0시부터 24시까지는요, 숫자로 환산하면, 바꾸면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오거든요. 두 자리 값이.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요 안에서 오른쪽부터 눌러보세요. 셀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죠? 셀 서식. 나중에는 제가 앞으로는 컨트롤 1번을 많이 쓸 건데요. 모든 서식의 단축키거든요. 지금은 메뉴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범주가 있죠. 범주. 이것을 숫자로 한번 바꿔보면, 시간 데이터를 숫자 값으로 바꿔보면, 여러분, 소수점 무조건 두 자리 이루하셔야 돼요. 왜? 0과 1 사이는 두 자리 값으로 나오고. 그래서 소수 자릿수 이루하시고요. 적 숫자를 선택해서 소수 자릿수 2. 확인 눌릴 때만, 0.5더라 이거죠. 13, 10, 19에 막 걸어. 13, 10은 얼마 나오느냐? 0.54. 그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가서 여기에 면에서 여러분들 주소를 찍고 이상한 경우 넣고 0.5를 치면 엑셀이 0.5라는 값을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야를 시간 데이터 아닙니까? 숫자로 엑셀이 한번 검토해 보는 거예요. 야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맞거든. 검토해 보니까 그러니까 엔터 쳐볼까요? 필요가 맞죠? 어. 그래서 숫자로 환산했을 때 0.5는 시간을 따지면 12시간 죠 엑셀이 인식을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바꿔놓고 여러분들 30분으로 바꿔 요거였죠. 그러면 이제 요거만 하면 끝나는 거죠. 뭐. 이 함수 정리해주면요. 일단 연도 때문에 이열 함수를 써야 되거든요. 이열은 공식이 셀 주소 공식이고요. 요 셀 주소 찍을 때는 날짜 데이터 주소를 찍어야 됩니다. 왜? 이 이열은 연도만 추출이거든요. 문자 찍으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날짜 데이터를 찍는다. 그러면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 그럼 나중에 우리 요거 찍을 거 아닙니까? 날짜 데이터인 생년월일. 얘를 찍었을 때 요거만 추출되겠죠? 그럼 야가 이상이냐, 1995 이상이냐, 야가 조건 1 알겠습니까? 그죠? 요렇게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조건 1과 조건 2는 이제 동시만족 관계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다? AND를 쓰겠죠? 그러면 요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열 써서 생년월일 수수 찍고 가로를 괄호 닫아주면 되죠? 이 값이 추출했던 연도가 이상 1995 이상이냐? 컴마 조건이는 면접 시간 주 찍고 0.5 12시 이후냐? 그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 애들 식입니다. 야가 조건 1이고요. 야가 조건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따로 추출할 부분 있죠? 나중에 입력할 거고 조건부터 한번 요거부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A23부터 입력을 했죠? A23셀에 가셔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조건이라고 치고, 밑에는 여러분들 넌에서 and 관계인 이유가 이상 다음에 이거 아닙니까? and 또 and 함수라고 적혀 있죠? 발로 열고. 조건일은 이어를 써야 된다. y만 쳐도 이어이 나옵니다. 더블 클릭. 이어는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추출한 함수입니다. 올라가서 생년월일 주소 찍고 데이터 처음 무조건. 그 다음에 갈로를 닫고 추출했던 연도가 이상 넣고 1995 이상이냐 조건 1이 변한 거고요. 콤마 찍고 조건 2는 면접 시간 주소 찍고요. 자, 면접 시간 주소는 어디냐면 F3이죠. 야, 찍고. 자, 이 아가 12시 이유는 이상을 쓰기로 했죠. 12시는 아까 환산해 보니까 0.5였어요. 숫자로 바꿔보니 0.5였어요. 0.5. 12시, 12시 시간입니다. 야하고 비교했을 때. 발로 닫고 엔터. 오, 이 데이터 안 나오겠습니다. 일단 펄스가 나옵니다. 식은 요겁니다. 자, 맞는지 한번 보시고. 자, 엔드 쓰고 2열 C3 찍고 일단 가로 열고 가로 닫아줘야 되죠. 이상 지어놓고 1995 조건 1. 조건 이느냐가 조건이죠. 저기 동심한 쪽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됐다면 성명, 생년월일, 지원 부서 면접 시간 따로 A26셀에 복사해서 넣어놓겠습니다. 필드명 복사하러 갑시다. 그러면 성명, 그 다음에 생년월일 연달아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붙어 있으니까 따로따로 클릭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원 부서와 면접 시간, 지원 부서 면접 여기 붙어 있네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리기.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A26셀에 넣어야 되거든요. A26셀에 한번 클릭하고 엔터. 오, 들어갔어요. 성명, 생년월일, 지원부서, 여러분들 면접시간. 나중에 이것만 잡아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것만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준비 과정이 다 끝났죠. 자, 기능 들어갈 겁니다. 표 안에 두고, 원문표에 두고,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목록 범위가 맞는지 A2부터 맞게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요. 항상 조건 범위는 입력했던 A23부터 24 두 개를 잡아주시고요. 마지막 복사 위치는 미리 입력해놨지 않습니까? 요 필드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할 거거든요. 요 네 개를 잡습니다. 복사 위치에 가서 잡아주면 되죠. 자, 확인 눌려볼까요, 여러분들? 오, 벌써 밑에 나올까요? 조금씩 넣으니까 넓혀주고. 그러면 26행부터 30일까지. 그렇게 나오면 잘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